자, 2021년 대전시 자동차 구조원리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밸브 오버랩일 때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의 상태는, 자,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요,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져 있는 기간, 그때 피스톤은 상사점에 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고, 이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국은 연소실에 뭐 잔류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또 연소실을 환기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얻기 위해서 밸브 오버랩 기간을 두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흡입 밸브가 열려져 있고 배기 밸브가 열려져 있는 기간,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밸브 오버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스톤이 상사점인 지점에서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열린 상태, 그렇죠? 닫힌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압축 말이나 또는 폭발 직전이 되겠죠. 그죠? 이건 뭐 2번은 밸브 오버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인 거고, 역시 3번, 4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사점 근처에서 흡입 밸브가 열린 상태, 또는 뭐 상사점에서 배기 밸브가 열린 상태, 뭐 이건 의미도 없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래서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톤이 상사점 근처에서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져 있는 기간, 이걸 우리는 밸브 오버랩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겠죠. 2번 보겠습니다. 디젤 기관의 장점은 뭐냐? 디젤 기관. 자, 가솔린 기관 대비 디젤 기관, 서로 경쟁 상대는 가솔린과 디젤의 어떤 경쟁을 가지고서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장단점이 서로 있었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 가솔린 기관의 장단점을 역으로 생각하면 디젤 기관의 장단점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개념에서 착안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열 효율이 높다.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은요, 보통 열 효율적 측면에서, 그래서 가솔린 기관이 보통 25에서 약 한 32% 정도의 열 효율이 있고요. 반면에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 열 효율은 약 한 32에서 한 38% 정도로 가솔린 기관보다 디젤 기관의 열 효율이 훨씬 더 좋죠. 상대적으로 연료 소비율은 연료를 얼만큼 많이 잡아먹느냐, 연료 1kg당 연료 1kg당 얼만큼의 그 효율을 낼 수 있느냐, 얼만큼의 킬로칼로리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연료 소비율이라고 했을 거고, 그런 연료 소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 단적인 내용으로 보면 가솔린하고 디젤 엔진하고 연비가 더 누가 좋아요? 연비가. 그렇죠. 디젤 엔진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연료 소비율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 소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1번은 디젤 기관의 정확한 장점이 맞는 표현이겠네요. 자, 그런데 비해서 2번은 기관의 중량당 출력이 낮다. 자, 얘는요, 1마력을 같은 1마력을 내더라도 디젤 엔진이 폭발 압력이 높고, 폭발 압력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어때요? 엔진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뭐가?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은 상대적으로 폭발 압력이 낮죠. 그런데 비해서 디젤 엔진은 폭발 압력이 더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그만큼의 엔진을 강하게 만들고 또 두껍게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중량당, 기관의 중량당 출력이 어디가 높다? 가솔린이 출력이 더 높게 되는 거죠. 무게당으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기관의 중량당 출력이 낮다. 뭐 낮은 것이 좋은 건 아니겠죠. 또 그렇죠? 장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관당 출력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디젤 기관의 단점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세 번째로 소음이 적다. 가솔린하고 디젤 엔진하고 누가 더 훨씬 소음이 적습니까? 자, 우리 이거 뭐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가솔린이 훨씬 더 소음이 적죠. 그 이유는 디젤 엔진이 폭발 압력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소음과 진동이 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가솔린 기관의 장점에 해당하겠죠. 자, 네 번째로 압축비가 낮다. 자, 압축비를 보면요. 압축비는 가솔린 기관의 압축비가 보통 한 7에서 11대 1 정도의 압축비를 갖는 데 비해서 디젤 엔진 기관의 압축비는 보통 15에서 약 22대 1 정도의 압축비를 갖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디젤 기관의 압축비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압축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가솔린 기관의 특징인 거고 압축비가 상대적으로 좀 높죠. 압축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압축열도 많이 발생할 테고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디젤의 단점이고요. 3번은 가솔린 기관의 장점, 압축비가 낮다. 가솔린 기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죠. 자, 일렉트로닉 타임 알람 컨트롤 시스템에서 우리 에탁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탁스. 그래서 이거는 운전자의 어떤 편의성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에탁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시간 제어라든가 알람 제어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매체를 보고 우리는 에탁스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서 에탁스에서 제어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 우리 에탁스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땡깡땡깡 경고등 알람 울려주죠. 그죠? 알람. 또는 뭐 자동차가 40km 달릴 때 자동으로 도어를 잠궈버린다든가 아니면 자동차가 정지돼서 키를 딱 끄는 순간에 도어를 자동으로 해제를 시킨다. 잠금을 해제시킨다든가. 그죠? 또는 뒷유리 열선을 켰습니다. 뒷유리에 성에가 껴가지고 열선을 켰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동적으로 한 15분 정도 지나면은 뒷유리 열선은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실내등에 보면은요, 우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실내등에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고 문을 닫습니다. 운전자가 앉아가지고 닫아요. 그럼 계속 불이 들어와 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서서히 감광되죠. 그죠? 감광돼서 나중에는 꺼져버립니다. 물론 실내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운전자가 뭐 키를 돌린다든가 했을 경우는 바로 꺼질 수 있게 만든다든가 또는 우리 키홀 조명이 있죠. 키홀 조명. 그죠? 키홀 조명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키홀 조명에 불이 들어오고 키를 거기다 잘 꼽을 수 있도록. 그죠? 그런데 운전자가 앉아서 그냥 키를 안 꼽아요. 그러면 그 키홀 조명에 불이 또 서서히 꺼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것들이 에탁스라고 하는 겁니다. 에탁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에탁스에서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안전벨트 경고등이라든가 열선 경고등, 그 다음에 실내등, 감광램프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에탁스에서 제어하는 것들이고 비상전멸등은 뭐예요? 우리 비상등 스위치는 운전자가 직접 누르고 제어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비상전멸등은 에탁스가 관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가솔린 기관의 배출가스 특징은 자, 가솔린 기관의 배출가스 특징 첫 번째 뭐냐? 농후한 혼합비. 자, 그렇죠. 농후한 공연비일 때 자, 뭐가 어떻다고요? 그렇죠. NOx 발생량이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볼까요? 여기를 우리는 이론 공연비 14.7대 1이라고 하고 이쪽을 우리는 농후한 상태, 이쪽을 희박한 상태라고 했을 때 희박. 자, 그래서 이론 공연비를 근처로 해서 농후하면 CO 값은 이렇게 나온다겠고 희박하면 희박할수록 아예 안 나온다겠었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CO죠, CO. HC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다시 증가를 해요. 이게 HC입니다. HC. 그래서 농후할 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희박하면 희박할수록 HC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NOx라고 하는 것은 이론 공연비보다 약간 희박한 상태일 때 그때 연소실 온도가 최고가 된다고 했었고 그때 낙스 발생량은 가장 많아진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NOx라고 하는 낙스 배출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 공연비일 때를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농후한 공연비일 때, 농후할 때 낙스 배출량이 감소한다. 낙스 배출량 감소하죠. 맞죠? 낙스. 약간 희박한 이론 공연비보다 약간 희박할 때 낙스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었고요. 그죠? 배출량이 감소한다. 1번 맞는 표현이네요. 그죠? 자, 2번. 매우 희박한 공연비일 때, 희박한 공연비일 때 HC는 어떻다겠어요? 다시 증가한다고 했었죠. 그죠? HC는 다시 증가합니다. 그래서 2번은 배출량이 감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고 오히려 HC 배출량은 증가한다. 자, 2번은 틀린 표현이겠고 3번
기관이 급감속 시 락스의 배출량이 감소한다. 급감속을 하게 되면요. 흡입 공기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럼 연소실 온도는 높아지겠죠. 연소실 온도가 높을 때 락스 발생량은 증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감속 시 연소실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럼으로써 인해서 락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거죠. 증가. 자, 그래서 3번도 틀린 표현이겠고 4번. 기관의 온도가 낮을 경우 COHC 배출량이 감소한다. 기관의 온도가 낮으면요. 연료를 조금 더 농후하게 분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워밍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보고 패스트 아이들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온도가 낮으면 농후한 공연비를 공급시켜서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워밍업을 단축시켜야 된다. 그러면 연료를 좀 농후하게 분사를 하겠죠. 연료가 농후하게 분사되면 결국은 COHC는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배출량이 감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틀린 표현이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맞는 표현 1번이죠. 농후한 공연비일 때는 농후할 때는 COHC가 증가를 하는 거고 락스는 감소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은 정답이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피스톤 링의 필요 사양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스톤 링. 자, 피스톤 링의 필요 사양이다라고 하면 구비 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구비 조건. 말은 저렇게 거창하게 했어도 뭐 피스톤 링의 구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열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죠. 열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내열성, 열에 견디는 성질이 우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스톤 링과 실린더에 마찰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마모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마모성이 강해야 한다. 자, 1번 맞는 표현이죠. 2번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의 마모가 적어야 한다. 그렇죠. 피스톤 링과 실린더와의 마찰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마찰에 의해서 마멸이 발생할 텐데 그 마멸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모는 적어야겠다. 열 팽창률이 높아야 한다. 열을 받으면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동차에서 열을 받는 부품 중에서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열 팽창 개수가 작아야 돼요. 열 팽창률이 적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 팽창률이 높아야 된다, 커야 된다 말 안 되는 얘기죠. 열 팽창률이 작을 것입니다. 작을 것.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편이겠고 4번 실린더 벽의 마모가 적어야겠다. 그렇죠. 뭐 실린더 벽의 마모, 피스톤 링의 마모 뭐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열팽창률이 높아야 한다가 아니고 열팽창률이 작을 것, 작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 정답이죠. 6번 보겠습니다.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윤활유. 자, 윤활유라고 하는 것은 점도가 적당해야겠다. 그렇죠. 점도 적당해야 됩니다. 자, 자동차에 사용하는 액체에서는 점도, 끈적끈적한 정도를 우리는 점도라고 했었고 점도는 항상 적당해야 된다. 하나만 빼자겠죠. 뭐였죠? 아, 우리 액체류 이렇게 생각하면서 토탈로 한번 생각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에 사용하는 모든 액체류는 점도는 적당해야 됩니다. 하나만 빼자겠죠? 뭐였죠? 그렇죠. 자동 변속기에 사용하는 오일. 자동 변속기 오일만 점도는 낮을 것이에요. 점도는 낮을 것. 그 외 나머지 액체들은 점도는 적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응고점이 낮을 것. 그렇죠. 어느 점입니다. 어느 점이 낮아야 좋겠죠. 어느 점이 높으면 쉽게 얼어서 어때요? 동파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 또는 쉽게 얼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점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다. 그래서 응고점 낮을 것 맞는 표현이죠. 세 번째, 인화점 및 발화점이 낮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모든 자동차에 사용하는 모든 액체는 인화점과 발화점은 높을 것. 하나만 빼자겠죠. 디젤 연료는 인화점은 높아야 되지만 발화점은 낮을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에 사용하는 모든 액체는 인화점, 발화점 전부 다 높아야 됩니다. 자, 3번 틀린 표현이네요. 4번 열과 산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해야겠다. 그렇죠. 열에 대한 산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겠다. 열 변형이 발생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열화되면 안 되겠더라.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산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해야겠다. 자, 이런 것들이 윤활유의 구비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죠. 7번 보겠습니다. 과급기에서 속력 또는 속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과급기에서 속력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는 자, 우리 터보차저라고 하는 것이 과급 장치라고 하는 것이 흡입 공기를 많이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과급 장치죠. 여기가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통로고요. 흡입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배기가스에서 빠져나가는 속도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배기가스, 속도 에너지와 배기가스의 압력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기가스의 속도 에너지는 초당 한 340m 가는 340m/s 정도의 속도로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거고 압력은 대략 한 3에서 4바 정도의 압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자연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에 터빈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요. 터빈의 날개를 내려치면서 축을 회전시키겠다라는 거죠. 축을. 반대쪽에 컴프레서 휠을 설치를 하고요. 컴프레서 휠을 설치하고 그때 여기에 이 축이 회전하는 속도에 의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많은 공기를 집어넣겠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바람이 세져가지고 결국 우리 선풍기 바람 앞에 딱 세이면 내 몸이 뭐 뒤로 밀려나갈 수도 있겠지만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면요. 그죠? 그러나 그 속도 에너지만 커졌을 뿐이지 압력은 없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것이 빨리빨리 회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속도 에너지만 커진 거죠. 속도 에너지만 커진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집어넣을 때는요. 압력을 가해서 꾹꾹 밟아 넣어야 되는데 속도만 빠르다라고 해서 여기 많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속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압력 에너지로 바꿔줘서 압력이 높은 압력으로 꾹꾹 밟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뭐냐?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터보차저에.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디퓨저라고 하죠. 디퓨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꿔서 많은 공기에 압을 가해가지고 많은 양을 공기를 집어넣겠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디퓨저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나오는 디플렉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통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피스톤 윗부분에 이렇게 턱을 두는 것을 보고 이걸 보고 우리는 디플렉터라고 한다고 했었죠. 디플렉터. 이것 설치함으로써 인해서 어떤 공기에 와류를 준다든가 흡입 공기에 와류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압축비를 상승시킬 수가 있다. 압축비. 그 다음에 연소실을 환기시킬 수가 있다. 뭐 이런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 이 디플렉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플렉터는 보통 투사이클 기관에서 사용되는 어떤 돌기, 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슈퍼차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치하는 과급 장치는 과급에는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터보차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서 벨트를 걸거나 또는 뭐 기어를 한다든가 체인을 건다든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슈퍼차저라고 하죠. 슈퍼차저. 그래서 과급 장치의 종류는 터보차저와 슈퍼차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급기에서 속도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를 바꿔주는 그 슈퍼차저는 그냥 과급기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터빈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아까 터빈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의 날개가 돌아가는 거고 그때 터빈 축에 의해서 반대쪽에 있는 컴프레서 휠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고 회전 속도를 압력 에너지로 바꿔주는 디퓨저를 거쳐서 결국은 연소실로 공급된다. 자, 이게 이제 과급 장치죠. 과급 장치.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디퓨저가 정답이겠죠. 8번 보겠습니다. TXV 타입의 냉매 흐름도로 맞는 것은 저 냉매 뭐 말이 좀 어렵고 뭐 해도 결국은 뭐예요? 자동차의 냉매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압축기 컴프레서에서 나와서요. 어디로 갑니까? 콘덴서 응축기로 가죠. 응축기. 그 다음에 리시버 드라이어라고 하는 건조기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렇죠. 팽창 밸브로 가죠. 팽창 밸브로 보내진 냉매는 증발기에서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 갖고 오죠. 그렇게 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압축기로 가죠. 자, 그래서 압축기, 응축기, 리시버 드라이어, 그 다음에 팽창 밸브, 그 다음에 증발기 순으로 냉매는 순환한다. 너무 쉬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뭐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냉매의 흐름. 자, 1번이 정답이겠죠.
자, 9번 보겠습니다. 계기판에 적색 경고등이 아닌 것은 뭐냐? 그 우리 계기판에 보면요. 적색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황색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파란색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적색 경고등이 아닌 것은 뭐냐? 아닌 것은 자, 적색 말 그대로요.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동차를 이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황색 같은 경우는 좀 덜한 거죠. 좀 덜한 것을 물론 위험할 수는 있지만 적색은 아주 위험하니까 빨리 지금 조치를 받아라. 황색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는 있지만 너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라. 그 다음에 녹색 뭐 이런 것들은 뭐 별도의 어떤 그런 안전한 표시인 거죠. 그죠? 뭐 우리 전조등을 켰을 때 상향이냐 하향이냐 켰을 때 뭐 녹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파란색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어떤 표시 신호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적색, 황색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적색은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충전 안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충전 경고등, 브레이크 경고등, 브레이크 액이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안 되겠죠. 배터리 경고등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배터리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 상태로 주행하다가는 자동차가 정지될 수 있고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더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색 경고등이라고 하는 거고 ABS 장치가 지금 뭔가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띄워주는 게 ABS 경고등. 엔진에 문제가 조금 무슨 센서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엔진 체크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황색입니다. 황색. 그래서 ABS 경고등은 물론 위험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당장 운행한다고 해서 뭐 위험성이 있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 그다음에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한 것, 뭐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가장 위험한 건 적색, 그렇지 않으면 황색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자, 4번 ABS 경고등은 황색으로 되어 있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승차감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연결된 것은 승차감 향상. 승차감 향상을 시켜주기 위해서 각종 대표적으로 우리 현가장치라고 하는 것을 쓰잖아요. 그죠? 현가장치. 그 현가장치에는 뭐 코일 스프링도 있겠고 판 스프링도 있겠고 쇼겁쇼버도 있겠고 토션 댐퍼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현가장치의 구성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건 뭐냐? 일단 코일 스프링은 다 들어갔네요. 그죠? 토션 빔이라든가 타이로드 엔드는 뭐예요? 타이로드 엔드는 조향장치 관련입니다. 얘는 조향장치예요. 조향 관련입니다. 타이로드 엔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일 스프링, 쇼겁쇼버, 토션 빔. 요거는 현가 그대로네요. 현가. 그죠? 현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겠죠. 3번 코일 스프링, 쇼겁쇼버, 너클은 뭐예요? 이건 앞바퀴를 고정시켜주는 허브 너클이라고 하는데 앞바퀴와 차체와를 연결시켜주는 장치가 너클이라고 하는 거죠. 너클.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고 여기 너클이 이렇게 있으면 차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차축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핀을 꼽는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요게 너클입니다. 너클. 그래서 조향을 하는데 또는 바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너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승차감과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요. 타이로드 엔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승차감과 뭐 직접적 연관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것은 좌우 롤링을 감소시켜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너클 빠져야 되고 타이로드 엔드 빠져야 되고 역시 타이로드 엔드 빠지면 가장 적당한 표현은 2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